안녕하세요. 에밀리 그래빗 작가 발표를 맡게 된 민채린 전혜원입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작가 소개, 작가의 인터뷰, 작가 활동, 두 번째로 작품 특징, 포스트 모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대안적 결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림책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에밀리 그래빗은 1972년 영국 브라이튼 출생으로 현재는 그림책 작가,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입니다. 수상 내역으로는 케이트 그린어웨이상 2회 수상, 네슬러 스마티즈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림책 작가가 되기 전에는 8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다가 자신의 딸이 태어나고 전착하며 그림책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판화가와 예술 선생님으로 어릴 적부터 다양한 예술 매체를 접해오며 미술 대학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림 그리는 것은 좋아했지만 예술은 전혀 좋아하지 않아 16이라는 나이에 집과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을 떠나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길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 가운데서 남편을 만나 딸을 낳고 25살에 시골집으로 들어가 정착하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와 지내면서 자신이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고 딸과 함께 많은 그림책을 읽던 중 그림책이라는 예술은 자신이 접근하고 싶은 흥미로운 영역이라는 확신이 들어 그림책 작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가 수상 내역 중 케이트 그린어웨이상은 늑대들과 겁쟁이 꼬마 생쥐 덜덜이가 받게 되었는데요. 이 상은 매년 영국에서 발행된 그림책 중 일러스트가 가장 뛰어난 작품에 주는 상으로 영국의 정설적인 그림책 작가상이라고 합니다. 네슬레 스마티즈상은 늑대들이 수상하였는데요. 영국에서 아이들에게 독서를 장려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아동 문학상이라고 합니다. 작가의 활동은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매거진의 작가 인터뷰 중 작가가 그림책 제작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항상 유머를 넣는다고 합니다. 겁쟁이 꼬마 생쥐 덜덜이처럼 웃기는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유머가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유머를 항상 그림책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이 작가의 그림책에는 쥐 캐릭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딸이 쥐를 좋아해서 키웠다고 합니다. 이 작가의 모든 책은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니지만 경험이나 생각 중 주의를 끄는 것으로 책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영감은 항상 다른 곳에서 오고 언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지 알 수 없어요. 가끔 원숭이랑 나랑처럼 제가 아는 사람이 영감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나 구절일 수도 있어요. 가끔은 제가 확장하고 싶은 낙서일 뿐이기도 하고요. 이제 숲은 완벽해에 대한 생각은 제가 그린 오소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지어보다가 나온 거예요. 이 작가의 그림책 작품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야기 구조가 다소 엉뚱하면서 예측 불허한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그림책을 직접 펼치는 등 독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동물, 늑대, 쥐, 다람쥐, 오리, 개 캐릭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동물을 의인화시켜 사회를 비추는 그림책입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드로잉과 높은 수준의 그림의 북 디자인을 제작하였고요. 연필선이 드러나는 그림에 수채화 기법을 사용한 일러스트입니다.
메타픽션 그리고 포스트 모던 그림책. 이 그림책을 예로 들자면 늑대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늑대들은 우리가 지금 보는 늑대들 그림책과 이 늑대들 책을 보고 있는 토끼가 직접 겪는 사건, 이렇게 두 가지의 시공간이 존재합니다. 메타픽션이란 이야기의 허구성을 강조하는 장치로 텍스트 안의 메타픽션적 요소는 문학적 구조에 주의를 돌려 허구와 사실성의 관계에 대해 묻는다고 합니다. 메타픽션의 장치로는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거는 나레이터,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거는 등장인물, 책 속의 이야기, 시간과 공간의 붕괴, 비선형적, 상호 텍스트성, 패러디, 실험적 타이포그라피가 있습니다. 메타픽션의 장치를 늑대들의 예로 들자면 늑대들의 마지막 부분에 이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작가는 이 책이 만들어지는 동안 늑대에게 잡아먹힌 토끼는 한 마리도 없다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죠. 좀 예민한 독자들을 위해 또 다른 결말을 준비해뒀어요. 이렇게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거는 나레이터입니다. 두 번째로 책 속의 이야기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늑대들 그림책 안에 토끼가 보는 늑대들의 그림책이 찢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그림책이란 이야기 간의 경계를 허물고 독자가 보고 있는 책은 허구적 대상이라고 생각하며 그림책이라는 것은 단지 읽는 책이 아니라 독자가 직접 만지고 조작할 수 있는 물체로 물질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토끼가 들고 있는 이 책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똑같은 책으로 이야기 간의 경계를 허물고요. 마지막 페이지의 우편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하면서 물질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대안적 결말이란 독자의 참여를 유도시키는 결말로 작가가 다른 엔딩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실제 결말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영화, DVD, 감독판에서만 나오는 다른 결말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면지에 토끼가 상당히 오래 집을 비운 것 같이 발 매트 위에 엽서들, 연체료, 고지서 등이 쌓여 있습니다. 과연 이 책의 엔딩은 무엇일까요? 이 작가의 그림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작가는 35살부터 2007년 35살부터 현재 2020년까지 그림책 제작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의 그림책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엄청나게 근사하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내보자. 이 그림책은 스스로를 알고 존중하는 법을 알려주는 그림책입니다. 7일 그 녀석은 너랑 달라. 이 그림책은 쥐와 다람쥐가 친구가 되는 그런 그림책인데요.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선 아주 특별한 우정 이야기입니다. 또 읽어주세요 그림책은 독특하고 기발한 구성으로 풀어낸 잠자리 그림책입니다. 오리 아빠. 오리 아빠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아빠 이야기입니다. 늑대들은 케이트 그린어웨이상 수상작이기도 하고요. 유머와 위트 그리고 반전이 있는 책 속의 책 그림책입니다. 이제 숲은 완벽해. 이 책은 숲의 소중함을 그려낸 그림책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그림책 분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